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 보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제는 간만에 미국 시장에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57%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가 2% 정도 떨어졌네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6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나치게 급상승하는 주가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정은 굉장히 반가운 그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요. 하락장에서는 욕심을 좀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장에는 욕심을 부리자는 말씀은요. 하락장이 오면 이것저것 관심 리스트에 올려놓았던 종목을 다 매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제 나스닥이 2.6% 떨어졌잖아요. 혹시 앞으로 2, 3일 동안 조금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기대감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 3일 정도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목들이 다시 주가를 회복할 테니까 그래도 좋은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6%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요.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7%까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은에서는 첫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방송이 시작되고요.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1월 29일 금요일이죠. 오후 8시,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주은 채널에서는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4번째 종목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미 첫 번째 방송에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죠. 쇼피파이였고요. 오늘은 그 2부가 되겠습니다. 혹시 쇼피파이 1편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요. 먼저 1편 보고 오시면 2편에서 훨씬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월 28일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최고의 성장률에 베팅한다. 쇼피파이 파트 2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쇼피파이의 주주가 되고 싶었던 이유. 지난 방송에서 이미 커버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 세 번째로 쇼피파이의 2025년 주가 전망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주가 되고 싶었던 쇼피파이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이요. 이제는 20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새롭게 미주은에 방문해주신 분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부분은요.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쇼피파이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정보는요. 쇼피파이 Q3 어닝 보고서에서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첫 번째 부분은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인데요. 2020년에 7천억 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2024년이 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4년 동안 약 52%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연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1% 정도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해도요.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온라인 세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18.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팬데믹의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2024년 기준으로요.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두 번째는요, 마켓 포지션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 쇼피파이가 마켓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6% 정도를 쇼피파이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로 따지면 아마존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라는 기업은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요. 그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거대한 시장의 규모라고 적어봤는데요. 1인 사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약 100만 개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고객사죠. 그리고 핵심 사업인 중간 부분에 중소상인 시장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SMB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인데요. 이 규모만 해도 7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대기업 시장은 포함하지 않은 규모고요. 쇼피파이는 현재로서는 중소상인 중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기업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요. 대기업 타겟 별도의 세일즈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독 매출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6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25%까지 꾸준히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단지 중소상인 시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커다란 시장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쇼피파이가 이미 대형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이네켄이라든지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BBC, 카일리 화장품 등 총 2,500개의 대형 고객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 GE, 레드불이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대형 고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넓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당 매출도 동시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중소상인에 비해서는 멤버십비가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판매 채널의 확장이라고 적어봤는데요. 2015년에 아마존이요. 그들 자체로 운영하고 있던 아마존 웹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피파이를 서비스의 주 공급자 중 하나로 지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쇼피파이의 구자를 열고 멤버가 되면요. 쇼피파이를 통해서 아마존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또한 2020년 5월에는요.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쇼피파이를 통해서 페이스북 숍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도 판매가 가능해진 거고요. 2020년 6월에는 월마트의 마켓플레이스와도 파트너십이 체결됐습니다. 쇼피파이 상인들이요. 월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한 배송의 목적지로요. 월마트의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3분기에는요. 틱톡과 협업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즉, 틱톡에 쇼피파이를 통해서요. 이커머스 기능을 새로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는요. 경쟁력입니다. 지금 마켓에서 아마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존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아마존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7%에서 많게는 15%까지의 수수료를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한테는 0.5% 정도,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멤버십 같은 경우는 2%까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코스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맞춤형 온라인 스토어가 제작 가능하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존 웹사이트의 하나의 부분에 나의 상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나의 상품의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온라인 스토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즉,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아마존에서 그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 아마존에 연결되어 있는 상인한테 샀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쇼피파이는 각 상인들을 위한 온라인 스토어를 제작해 주고요. 그 온라인 스토어를 여러 가지 채널에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의 상품의 어떤 충성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애착이 갈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채널이 쇼피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따라서 앞으로 나의 비즈니스, 나의 고객층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즉, 쇼피파이를 통해서 만든 온라인 스토어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 월마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웹사이트, 블로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나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다음은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쇼피파이는 매출의 성장이 엄청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2020년 3쿼터 매출은요. 전년 대비해서 96%가 성장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쇼피파이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고요.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두 가지의 매출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구독 매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천트 솔루션, 즉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현재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9%나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매출 모델 중에 첫 번째 구독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요, 전체 매출의 4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구독 매출 중에서 멤버십 구독 매출이 8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0%는 부가 구독 서비스, 즉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어플, 도메인도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구독 서비스 매출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출 구조는요, 머천트 솔루션에서 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페이먼트, 쇼피파이 풀필먼트, 쇼피파이 쇼핑, 쇼피파이 캐피탈, 쇼피파이 포스 등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머천트 솔루션 서비스로 발생하는 매출은요, 전체 매출에서 59%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열해 보면요, 결제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주문 처리, 배송, 재고 관리, 대출, 포인트 오브 세일, 단말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면서 전체 매출의 59%나 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머천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59%나 되는 매출이 발생한다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쇼피파이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다음은요, 반복 매출의 성장입니다. 역시 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요, 연평균 월 구독 반복 매출의 성장은요, 무려 47%나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만 따로 떼어서 보면요, 역대 최고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440만 달러가 지금 구독 매출, 반복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구독 반복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90일 동안 테스트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새롭게 멤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쿼터의 구독 반복 매출은 역대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는요,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 중소상인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거래 금액, 즉 상인들이 판매하고 그들이 올리고 있는 매출의 총 합은요, 약 8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단 4년 만에 총 매출이 8배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물론 숫자도 늘어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모습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총거래 금액의 성장률은요, 전년 대비해서 120%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20년 3분기 가장 최근에 어닝 보고를 했을 때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109%. 따라서 지금 현재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추세가 굉장히 좋다. 따라서 그들이 성장함으로써 쇼피파이 역시 동반 성장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중소상인들의 성공을 비즈니스 중심에 두고 있는 쇼피파이 경영진의 최고의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피파이의 장기적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요, 그들의 전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단기 전략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커머스 플랫폼을 계속 성장시킨다는 전략이 있고요. 또한 부가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결제 서비스라든지 배송, 대출 서비스를 확장시키고요. 또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대기업 고객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글로벌로 진출한다.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50%가 넘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전 세계로 진출을 함으로써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지는 것이 중기적인 전략이고요. 또한 리테일 POS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오브 세일, 즉 단말기 비즈니스인데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쇼피파이가 단순히 온라인 이커머스에 집중하지 않고요, 앞으로 오프라인 쪽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전략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들어서 2019년 6월에 주문 처리 센터를 론칭했습니다.
아마존처럼 이제 직접 주문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주문 처리 센터를 만들면서요, Six River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웨어하우스 오토메이션 전문 회사인데요. 아마존처럼 쇼피파이도 자동화되어 있는 주문 처리 센터를 갖게 됐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또한 쇼피파이는 최근에 밸런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일종의 핀테크 같은 건데요. 데비카드의 기능도 있고 가상카드의 기능도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카드 어카운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도매상 B2B 기업으로 고객층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요, 이렇게 B2C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하는 그런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다음 투자 가치는요, 반복 매출의 성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2017년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탈 고객으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으로 모두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한 번 고객이 되면 단순히 멤버십 피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상품까지 구입을 함으로써 총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한 구자에서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년 신규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가입한 고객이 여기 있고요. 2018년에 가입한 고객, 2019년에 가입한 고객입니다. 따라서 매년 새로운 신규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네트워크 에펙트입니다. 고객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쇼피파이라는 이커머스 엔진의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쇼피파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채널도 개발을 하고요. 조금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의 모습은요, 고객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 수는 지난 5년간 평균 매년 4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100만 고객을 돌파했고요. 2020년 3분기에 9개월 동안 무려 42% 성장하면서 현재는 150만을 넘어가는 고객을 확보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쇼피파이가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시장의 비중은 68.4% 굉장히 아직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미 175개국으로 진출을 한 상태고요. 20개의 언어로 쇼피파이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을 보시면요, 9%도 되지 않았던 ROW, 즉 Rest of the World니까 제3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주나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이렇게 가장 큰 마켓 4개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8.8%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14.6%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나중에 쇼피파이는 굉장히 커다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투자 가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성장성만 아니라 수익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쇼피파이의 총 수익은요 7.7배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67% 가까이 성장했다는 건데요. 2020년 3분기의 총 수익은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88% 향상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의 향상 때문에요, 2020년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쇼피파이는 이제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멋진 기업이 되었는데요. 이커머스 핀테크 부분에서 성장률 더하기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이 수치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를 한 부분이죠. 꼬티룰 기억하시죠? 이 꼬티룰은 성장률 더하기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따져보면요, 지금 최고의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2020년 9개월간 꼬티룰 지수를 따져보면요, 성장률은 81.9%, 수익률이 지금 9개월 동안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91.9%. 보통은 OT룰에서 40이 넘으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OT룰의 점수가 91.9까지 올라가 있는, 따라서 성장과 수익을 갖춘 굉장히 멋진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쇼피파이의 P&L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Q3의 매출은요, 전년도 대비해서 96.5%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20년 9개월 동안의 9months 매출을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81.9%나 상승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쇼피파이는 2020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면서요, 쇼피파이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P&L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요, 연구 개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이 좋은데 꾸준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도 늘려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2020년 연구 개발 비용은요, 전년도 2019년에 비해서 무려 55.8%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개월 동안 쇼피파이는 393밀리언을 지금 R&D에 쓰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매출 대비했을 때 20%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는 드디어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핏 마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프로핏 마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프로핏 마진 이꼴 넷 인컴 나누기 토탈 레비뉴잖아요. 2020년 3쿼터만 보면요. 넷 인컴이 191밀리언입니다. 총 매출의 규모가 767밀리언이었잖아요. 따라서 프로핏 마진은 24.9%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오고요. 지금 9개월 통합해서 보시면 전체 넷 인컴이 195밀리언, 그리고 9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1.9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프로핏 마진이 9개월 동안 10.0%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는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지금 10%가 넘어가는 프로핏 마진을 9개월 동안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에서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커머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따라서 중소상인 입장에서는요, 쇼피파이와 파트너를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채널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구독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수수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충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쇼피파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양한 판매 채널과의 연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쇼피파이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채널에 바로 연결돼서 나의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쇼피파이는 이미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00만이 넘는 상인들, 150만이 넘었죠 이미. 그리고 앱 개발자, 디자이너들까지 하면 굉장히 커다란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쇼피파이라는 기업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150만이 넘는 상인들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쉽게 추적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이용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쇼피파이에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저는 홍익인간의 사상에 바탕을 둔 기업 정신과 미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기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다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야말로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그들 자신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시장인데요. 쇼피파이가 들어가 있는 이커머스라는 시장은요, 규모도 일단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은 20%도 되지 않는 리테일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규모와 성장성을 모두 가진 시장에 진입해 있는 것이 쇼피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진출. 지금 현재 미국의 의존도가 65%가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3국에 쇼피파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낮은 운용 비용, 그리고 높은 전환 비용이라고 써놨는데요. 높은 전환 비용은 뭐냐면요, 이커머스 상인들이 이미 쇼피파이를 이용을 해서 그들의 웹스토어를 개설을 해놓으면요, 다른 이커머스 엔진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한번 고객이 되면 꾸준히 고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두 개를 모두 가진 굉장히 멋진 기업이고요.
발란스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지 1년 안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전망, 비전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은 팬데믹의 장기화라고 써놨는데요. 이커머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팬데믹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미 1년을 넘어섰고요. 앞으로도 6개월 나아가 1년 정도 더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셜 커머스의 확대라고 써봤는데요. 미국 지역의 소셜 커머스 규모는요. 2019년에 20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460억 달러로 연평균 23% 정도 성장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틱톡에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소셜 메디어를 이용한 이커머스, 즉 소셜 커머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쇼피파이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쇼피파이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스시트를 살펴봐야겠죠? 과연 재정 상태가 튼튼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 커런트 레이시오입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잖아요. 숫자 찾아서 해보니까요, 17.9가 나옵니다.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숫자가 나와서요, 조금 혼동이 가는데요. 이 17.9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쇼피파이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 그러고 쇼피파이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커런트 에셋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7.9는 뭐냐면요. 앞으로 1년 동안 쇼피파이가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쇼피파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8배가 많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18배가 현금이 더 많은 거예요. 부채에 비해서. 따라서 쇼피파이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셋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쇼피파이의 발란스시트에서는요. 총 부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더하기 롱텀 라이어빌리티를 더해서 구해보면요. 총 부채가 지금 1.285 빌리언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자산 중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요. 총 부채 나누기 총 자산이겠죠? 0.17이 나옵니다.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요.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83%는요. 자기 자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이죠. 따라서 쇼피파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망할 리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쇼피파이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주가죠. 높은 프리미엄,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54배입니다.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프라이스, 시가총액과 S는 세일이죠. 즉 매출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쇼피파이가 12개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54배나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거의 지금 나스닥에서도 최고의 그런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기업이 쇼피파이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쇼피파이의 투자 가치를 높게 쳐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되는데요.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00%에 육박하는 성장이 멈추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요.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단기적인 폭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커머스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들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커머스는 발전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제 이커머스의 호황은 끝났구나라는 투자자의 심리 때문에 단기적인 폭락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는요. 동네 상권 대 대기업의 상권 대결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장,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 20년 지나면서 동네 상권은 다 사라져가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권만 남게 됐잖아요. 그건 이제 오프라인 시장의 모습이었죠. 이제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상권, 그리고 지금 쇼피파이가 밀어주고 있는 동네 상권이 다시 한번 재대결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대결에서 동네 상권은 이번에는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대기업 상권에 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될지, 이 대결의 결과에 따라서 쇼피파이의 미래도 달려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쇼피파이 투자 리스크 마지막 부분은요. 스퀘어와 스트라이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핀테크에 시작했는데 이커머스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은 B2B, 즉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고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B2C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순수 이커머스 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핀테크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살펴보신 것처럼 POS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따라서 스퀘어, 스트라이프, 쇼피파이는 언젠가는 만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과 만났을 때 쇼피파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세 번째 부분은요. 쇼피파이의 2025년 주가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주은 예상 주가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쇼피파이는 이제 막 흑자 수익을 내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성장주 모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예상 주가는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의 공식을 가지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는 예상치겠죠.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매출의 전망치를 퍼 쉐어니까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고요.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프리미엄입니다. 자,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쇼피파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2025년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해 놓은 매출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매출의 규모는 11.39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레비뉴 퍼 쉐어, 쉐어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쉐어즈 아웃스탠딩이 필요하겠죠. 110.04 밀리언 정도 되는 그런 쉐어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103.51이니까요. 2025년이 되면 쇼피파이의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은 103.51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비뉴 퍼 쉐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쇼피파이의 현재 PS 레이시오는 무려 53.63배까지 올라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16년 2월에 6.44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63.9까지 PS 레이시오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값을 구해보면요. 23.34 정도의 PS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요. 우리가 쇼피파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2025년 RPS, 레비뉴 퍼 쉐어를 우리가 구해놨죠. 103.51달러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2025년이 됐을 때 과연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53.6배고 5년 평균은 23.3배인데요. 과연 2025년이 되면 쇼피파이의 PS 레이시오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그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됩니다. 빅커머스라는 직접 경쟁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35.92라는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경쟁자죠. 윅스닷컴 같은 경우는 12.98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쟁자가 될 스퀘어를 보면 12.93.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쇼피파이의 PS 레이시오 53.63은 경쟁자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2025년 예상 주가를 한번 산정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5년 평균 프리미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평균 PS 레이시오는 23.34잖아요. 이러한 수치를 곱해보면요. 103.52 곱하기 23.34, 2416.16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주가가 1092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약 2.2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쇼피파이가 5년 후에도 지금처럼 엄청난 성장의 모습을 그치지 않아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고 또 많은 채널을 개발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보여준다면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103.52 곱하기 53.63이니까요. 5,551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배 정도 5년 안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의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고요. 어느 정도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지금만큼 높은 PS 레이시오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스퀘어 수준의 프리미엄, 즉 12.93배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가정을 해보면요. 1338달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2.5%밖에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쇼피파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과연 마켓의 전문가들이 주어준 요 RPS, 2025년에 RPS가 달성이 되는지,
아니면 이보다도 더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지금 53.6배인데요. 이 프리미엄이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향후 쇼피파이의 예상 주가를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Catch Me If You Want to입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 to에서는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쇼피파이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는 점을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쇼피파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글로벌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소셜 커머스의 성장이 과연 뒷받침되냐가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쇼피파이는 성장을 멈추면 죽는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PS 레이시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멋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쇼피파이의 주가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투자 리턴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쇼피파이처럼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꾸준히 지원 사격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기업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요, 많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투자를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쇼피파이의 주가는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3,700% 이상, 즉 37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멋진 기업의 미션, 리더십,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10년간 10배의 추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라도 이렇게 멋진 기업의 주주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기업들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는 이제서야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었지만요, 제2의 쇼피파이, 제3의 쇼피파이가 떠오를 때는 보다 일찍 그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동참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